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을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아프지 않은 경우,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여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 초과인 상태를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소극적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가 아니었거나 당장 변제를 할 능력은 있었는데 돈을 빌린 이후에 상황이 악화되어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은 중고거래 사기 글은 많은데 처벌했다는 글은 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처벌하기가 어려운지. 네, 일단 중고거래를 사기로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 거래를 해서 뭔가 물품을 받았을 때 설령 벽돌을 넣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벽돌인지 내가 벽돌을 가지고 와서 넣고 아이폰을 가져간 건지 이게 입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고가의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택배 상자를 오픈하실 때 꼭 촬영을 하셔서 그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을 보냈거나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택배 거래의 경우보다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조금 더 낮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데요. 이 하자가 중고거래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거래 당시에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판매자가 판매를 할 때 이미 고장이 났었던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가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어디 부딪히거나 이래서 고장이 난 것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청약대 허위 광고 고발하는 영상을 봤는데 처벌 안 받나요? 이런 거? 허위 광고는? 약간의 과대 광고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광고 자체에 어느 정도의 과장과 허위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과대 광고는 사기죄로 처벌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구체적인 정보, 구체적인 수치를 허위로 기재를 했을 경우입니다. PF 50 플러스 50 플러스 이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수치들을 허위로 이제 기재를 한 경우에는 단순한 과대 광고가 아니라 고객들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이런 것도 사안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여한다, 그리고 돈을 투자한다 라는 개념은 명백하게 다른 개념인데 투자와 대여의 차이는 계약서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그리고 원금 보장 여부입니다. 쉽게 퇴직연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금 보장이 되나 이자가 매우 낮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대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높은 수익률이 날 수도 있는 펀드 등의 상품이 투자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계약서라 쓰고도 원금 보장이 되고 매월 몇 프로의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는 대여 계약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였습니다.